어두운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신도시의 고요한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지요.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점점이 박힌 가로등 불빛을 보며 지우는 습관적으로 휴대폰 메모장을 켰습니다. 그곳엔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리스트와 시댁 제사 장보기 목록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녀의 새벽은 타인의 요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지우는 현재 회계법인의 사무국장입니다. 숫자 하나에 수십억이 오가는 냉철한 세계에서 완벽한 전문가로 통하지요. 하지만 시댁에서의 그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독종, 돈에 환장한 애미, 혹은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저 물건. 지우는 맞벌이를 하며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젖은 구두를 신고 어린이집 문턱이 닳도록 뛰었습니다. 그렇게 일군 월급은 고스란히 시댁의 빚을 갚고 시누이의 뒷바라지를 하는 데 쓰였어요. 명절이면 박 여사는 친척들 앞에서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쟤는 돈에 환장이 들렸는지 핏덩이들을 남의 손에 맡기고 밖으로만 돌아요. 독해도 저렇게 독할 수가 없지. 그럴 때면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전을 뒤집었습니다. 곁에 있던 남편은 그저 못 들은 척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고생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를 지우는 20년 동안 기다렸지만 남편은 한 번도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살만해진 지금 잊고 있던 박 여사의 말들이 유령처럼 되살아나 지훈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의 생신 모임이 열린 교회의 한정식집. 식탁 중앙에는 시누이가 사온 커다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박 여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들어서자 박 여사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바쁜 분 오셨네. 돈 버느라 시어미 생일은 안중에도 없나 보다. 식사 도중 박 여사는 시누이의 명품 가방을 칭찬하며 지훈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딸은지 애미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데 누구는 제 돈 귀한 줄만 알고. 지훈아, 내가 이번에 승진했다며? 그럼 시누이 가방 하나 정도는 내가 해줬어야지. 분수껏 살라니까 정말 제 것만 챙기네.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기도 한 거 아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얘 좀 봐라. 시어미 생일잔치 와서 제 생일 타령이니? 난 내 시아버님 제삿날도 가물가물하다. 뭘 그런 걸 대단한 일이라고 이 자리에서 꺼내니?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겐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몰라도 저에겐 소중한 날이에요. 저는 이 집안 일꾼이었죠. 빚 갚아주고 제사 지내고 용돈 드리는 기계요. 그런데 일꾼도 생일에는 미역국 한 그릇은 얻어먹습니다.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우는 핸들을 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큰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이 벽을 허물지 못했을까? 일주일 뒤 박 여사가 예고 없이 지훈의 아파트로 들이닥쳤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에 주저앉아 통장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시누이가 투자 실패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으니 승진 축하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내 형님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아들놈은 능력이 없으니 내가 나서야지 별 수 있겠니? 지우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거머쥐었습니다. 남편을 불러내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요. 당신 눈엔 내가 사람으로 보여? 아니면 돈 나오는 기계로 보여?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좀 심하시긴 해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이번만 좀 넘어가자. 그 순간 지우는 2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라는 보루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시댁 지원 내역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돈만으로도 저는 제 분수를 충분히 넘어서서 살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제 집입니다. 제 분수에 넘치는 집이라 어머니를 모시기엔 너무 좁네요. 박 여사가 독서를 퍼부으며 쫓겨나듯 나간 뒤 집안에는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 옆에 놓인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타인이 그어놓은 며느리의 분수라는 선을 지우고 스스로 새로운 경계선을 그려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밤을 새워 지난 20년간의 시댁 지원 결산서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남편 앞에 그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당신 가족을 위해 쏟은 마음의 가격이야. 이제 이 장부는 닫겠어. 더 이상의 송금은 없을 거고 어머니의 무례함을 참아주는 일도 없을 거야. 남편은 서류를 뒤적이며 비로소 아내가 홀로 져왔던 짐의 무게를 마주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염치 없지만 정말 미안해. 남편의 첫 사과였습니다. 지우는 이제 자신을 위한 치유의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에 가는 대신 아이들과 숲길을 걷고 목공 수업을 들으며 나무 향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평온이 찾아왔고 남편 또한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지훈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 아내를 지키는 가장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방패는 늦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훈은 미움도 애착의 변형임을 깨닫고 그 에너지를 자신을 사랑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퇴근길 길가에 핀 들꽃처럼 지훈은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서지훈이라는 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49번째 생일날,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서툴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지훈아, 너무 늦게 차려줘서 미안해. 당신 생일이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거 이제 잊지 않을게. 지훈은 뜨거운 국물을 삼키며 20년의 시린 기억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분수란 타인이 정해준 한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의 몫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이제 타인의 무례함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지훈의 등 뒤로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과를 받기 위해서도 비난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묻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오늘 제 생일이라 미역국 먹었어요. 어머니도 오늘 저녁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수화기 넘어 짧은 침묵이 흐르는 동안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길을 걸으며 지훈은 다짐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타인의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요. 그녀의 인생 이막은 그렇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